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태균 씨 그거 아세요? 올해 수능이 11월 15일,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수험생들과 가족분들 얼마나 긴장되실까요? 제가 그 마음 잘 알죠. 왜냐하면 제가 재수를 또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랄까 이 수능이 인생의 전부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절실하게 느껴졌는데 지금 수험생분들도 아마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저도 그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험생분들도 또 가족분들도 부담 많이 되시겠지만요.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도 응원을 하겠고요. 그런데 수능 얘기하니까 이 뭐랄까 왠지 올해도 벌써 다 가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긴장감이 든달까? 맞아요. 이 수험생분들이 또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는 마음만큼 저희도 남은 한 해 동안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더 힘차게 전국시대 첫 소식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여러분을 개항의 도시 목포로 안내할까 합니다. 이 목포에는 일제강점기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그를 통해 우리의 뼈아픈 역사와 근대 문화를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목포 원도심에서 만나는 근대 문화기행 지금 출발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특별한 여행을 즐겨볼 텐데요. 바로 모포의 원도심 근대문화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모포 하면은 개항의 도시, 근대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의 시대를 앞서 나간 모동골로 돌아가서 시간 여행 즐겨보시죠. 목포 원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한 목포 근대 역사관. 겉으로 보긴 아름답지만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가 스며든 곳이라는데요. 이곳은 과연 어떤 곳이었어요? 선생님, 이 건물이 멀리서 봐도 한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고즈넉하니 되게 멋있는데 요즘 건물 같지는 않아요. 이 건물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이 장소는 근대 역사 일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대 역사 일관은 과거에는 일반 영사관으로 일부 이용을 했고 해방 이후에는 목포시청, 시립도서관, 여타 그 문화원, 현재는 근대 역사 일관으로 개관을 해서 일반 관광객들한테 일부 활용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1897년 목포 개항 이후 외래 문화 수용과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까지 시대의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근대 역사관. 당시의 유물들은 세월을 이겨내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뼈아픈 역사의 흔적과 마주하니 절로 가슴이 뭉클해지는 곳. 일제의 항거에 4.8 만세운동을 일으킨 선조들의 삶도 들여다봅니다. 4월 8일 기해서 각 양동교회 신도들 그리고 정명여자 중고등학교 학생들, 영흥중고등학교를 해서 같이 4월 8일 날 4.8 만세운동을 함으로 해서 목포가 갖는 그 독차적인 이런 그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자, 우리도 잠시 그날로 돌아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볼까요? 목포의 학생들도 일제에 맞춰서 이렇게 싸웠네요. 그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용감한 분들이세요. 대한독립 만세! 잘 정돈된 마당을 따라가면 볼 수 있는 일제 탄압의 흔적, 방공호. 일제 말기, 태평양 전쟁 장기전에 대비해 조선인들의 노동을 착취해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유달산 방공호는 대략은 일제 말 이거 영사관에 실제 있던 분들이라든지 자기네들의 그 일본 거류지에 주민들이 그 피신을 일부 했던 그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진짜 실제로 이쪽에 와보니까 무섭고 되게 어둡네요. 진짜 이곳에서 이렇게 노동을 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되게 가슴이 아프면서 정말 우리 역사를 꼭 기억해야 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일제의 탄압 상징이었던 일본 영사관 앞에 놓여진 평화의 소녀상은 절로 발길을 멈추게 만듭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지나 마주하게 되는 또 하나의 건물.
네, 이곳이 교과서에서만 보던 동양 척식 주식회사 건물이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만날 수 있는 것은 1920년대부터 30년대까지 그 시절 목포의 모습이 담겨 있는 사진. 역사관 와서 관람해 보니까 어떠세요? 네, 정말 너무나 깨끗하니 보존이 잘 돼 있고 100년 이상 배웠는데도 이렇게 잘 됐다는 걸 볼 때 너무 감탄스럽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저로서 너무나 보는 것이 너무 민망스럽고 각자가 잘 충실히 잘해서 살면 되겠습니다. 일제의 수탈과 탄압의 현장을 사진을 통해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서 빼앗아간 자본들로 가득 찼을 거대한 금고까지 무거운 철문 너머로 일제의 만행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합니다. 네, 이렇게 넓은 금고 안에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이 강제로 빼앗겨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무겁네요. 과거를 돌아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 다짐해보는 시간. 자, 본격적으로 근대 문화거리 제대로 걸어볼까요? 아직도 골목 곳곳에는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건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중 눈에 띄는 곳은 1930년대 모습을 간직한 적산가옥. 과거 일본 상인의 집이었던 이곳은 아늑하고 운치 있는 카페로 변신. 카페가 아닌 일본식 가정집에 온 것 같아요. 지금 소품을 보면은 굉장히 아기자기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 유럽풍이랑 일본풍이 섞여져 있어서 너무 조화로운데요. 진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 장식품을 얹어놓은 도코노마와 격자무늬 천장 등 적산가옥의 골조를 그대로 살려내 매력을 더했습니다. 적산가옥의 매력에 제대로 빠지고 싶다면 아늑한 2층에서 커피 한 잔을 즐겨보세요. 이렇게 2층에 올라와서 차를 마시니까 개항기에 세련된 모던머리 된 느낌인데요. 잠시 쉬어가면서 그 시절 낭만을 느껴보기 좋은 곳입니다. 오랜 세월과 깊이를 품은 곳.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밀집 지역임과 동시에 상권의 중심지였던 본정통 거리. 학교, 성당, 교회까지 근대화를 상징하는 건축물들을 만날 수 있고요. 옛 건축물을 활용한 곳은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아우르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됩니다. 네, 거리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지만 건축물들의 원형 보존이 잘 되어 있어서 과거와 현재를 두루 만날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곳인 것 같은데요. 본정통을 거닐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곳. 오랜 세월을 버텨온 듯 보이는데요. 왠지 저 가게 심상치 않은 느낌? 옛 건물인데 아직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1924년 이곳 본정통에 자리 잡아 그 당시 유일하게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였던 갑자옥 모자점. 신사의 상징, 중절모부터 선캡까지 유명 브랜드 모자는 아니어도 100년 가까운 세월을 지켜낸 만큼 옛 추억과 정겨움이 묻어나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조선시대 수군의 진영이었던 서남해안의 방어지 목포진 역사공원. 지금은 복원을 거쳐 목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을 선사하는 관광지로 재탄생됐습니다. 이리 오너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했겠죠? 와, 정말 조선시대 유적지부터 근대까지 목포는 없는 게 없네요. 목포진의 고즈넉한 풍경과 돌담길을 따라 나 있는 돌계단을 올라가 보면 목포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를 마주하게 됩니다. 와, 바다다! 아, 저기 보이는 산악도부터 고기잡이배 동네까지 목포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데요?
골목을 벗어나 시원한 목포 바다를 만끽하고 싶다면 목포진 역사공원에서 그 마음을 달래고 가면 딱 좋겠죠. 과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는 시간.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되새겨보는 목포 원도심 근대문화 기행. 세월이 켜켜이 쌓인 거리를 걸어보세요. 그리고 가슴속에 와닿는 생생한 감각을 느껴보세요. 네, 오늘 목포 원도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근대로 떠나는 시간 여행 즐겨봤는데요. 물론 일제강점기라는 가슴 아픈 역사를 담고 있었지만 또 우리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있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 한켠에 여유를 두고 목포로 시간 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목포로 놀러오세요! 네, 목포의 근대 문화유산들을 만나봤습니다. 최근에 우리 역사에서 잊혀진 의병들의 삶을 다룬 드라마가 인기였는데요. 아직 그 여운이 남아있는 분들에게는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일 것 같아요. 귀하는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어? 나도 그리 걸을까 하며. 불꽃으로 살다간 선조들의 흔적이 인상 깊었소. 나도 그리 살 것이오. 아이, 정말 어색했죠. 저희가 따라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이 드라마 좋아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건물 속에 남겨진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목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봐서요. 충북 제천의 수상한 한우 맛집을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한우집이 왜 수상하죠? 그쵸. 이 한우집이 가격이 정말 저렴한데요. 가격만 저렴한 게 아니라 맛도 정말 좋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네, 이게 가능한 일인지 화면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충북 제천시 번화한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도로변에 큼지막하게 자리한 오늘의 맛집. 어머나,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여긴 식당이 아니라 정육점이네요. 요거는 한우 안심. 툭불짜리 안심입니다. 툭불짜리. 맞습니다. 이곳은 취향 따라 입맛 따라 손님들이 고기를 골라 구워 먹을 수 있는 정육식당인데요. 한우 하면 꽃등심이 최고 아니에요? 꽃등심 골랐습니다. 손님들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직접 골라서 자리에 가시가 드실 수 있는 그런 한우 마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안심, 등심, 살치살과 갈비살 등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골라 먹을 수 있으니 믿고 먹을 수 있는 데다 착한 가격이 매력적인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맛을 한번 볼까요? 고른 고기 들고 올라간 식당 안에 미리 달궈진 불판 위에 소고기를 투척해 지글지글 소리와 냄새로 입맛 돋워 부드러운 육질 혀끝으로 즐기니 이거 제대로입니다. 맛있어요. 가격이 많이 저렴한 편이라 제가 실컷 먹고 싶을 때 꼭 여기를 찾는 편이에요. 고기가 너무 신선하고 아주 육즙이 풍부해가지고 먹어도 그냥 자꾸 땡겨요. 아주 끝내줍니다. 기가 막힙니다. 속을 보호하고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독립보감에서 인정한 명불허전 우리 한우. 그런데 이 집 고기는 특히 좋은 이유가 있다면서요? 저희 집만의 맛과 품질, 가격의 비밀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따라 보시죠. 그래서 찾아간 곳, 식당 바로 옆에 위치한 한우 육가공 공장입니다. 큼지막한 건물부터 보통 규모가 아닌데요. 이곳에서 바로 맛 좋은 제천 한우가 탄생하는 거죠. 4등분을 가져와서 작업을 하는데 먼저 뒷다리살 먼저 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웬만한 경력이 아니고선 감히 칼도 못 잡는다는 고난이 기술. 소 한 마리 통째로 들고 와 일단 4등분으로 나눈 후 뼈와 살, 지방과 근육을 발라 해체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랍니다. 파트는 4가지 파트가 있는데 처음에는 골발은 뼈를 해체 작업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형입니다. 성형은 지방 손질이고 세 번째는 진공 포장, 네 번째는 포장, 이런 식으로 4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뼈에서 살과 지방을 분리하는 방법도 어렵지만 최대한 부위별로 정확하게 분류하는 게 관건. 한 점이라도 다른 부위에 섞여 버려지는 고기가 없도록 정밀하게 해체 작업을 해서 각각 개별로 진공 포장을 하는데요. 작업 속도도 엄청 빠르네요.
이 실내 온도가 있고 고기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빠른 실내에서 빨리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하게 위험하지만 신속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살짝 보태 빛의 속도로 해체한 우리 한우 첫 번째 부위는 부채 모양의 근육이 촘촘히 박혀 쫄깃한 식감 자랑하는 부채살 되겠고, 이어지는 부위는 갈비뼈 바깥쪽에서 적당한 지방층과 살코기의 환상조합. 요리해 먹기는 아까우니 구워 먹는 걸 추천합니다. 소고기의 자존심 등심이지요. 그동안 육가공에 있으면서 칼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다치고 흉터도 많이 가지고 그랬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는 더 잘하고. 육가공 경력 15년 이상의 달인들이 힘을 모아 완벽하게 해체 작업을 마친 한우는 진공 포장을 해서 숙성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진공 포장이라도 그렇지 너무 꽁꽁 싸맨 거 아닌가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이고요. 수중 숙성 작업을 위해서입니다. 숙성을 물속에서 한다고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커다란 수족관 속에 가득 들어있는 게 다 소고기란 말씀인데요. 이렇게 수중 숙성을 하면 뭐가 좋은가요? 첫 번째는 이 수중에 보관한 이유는 공기를 완전 차단하는 효과. 두 번째, 영상 2도로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숙성도 잘 되고 보관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들께서 이 고기를 드셔보시고 아주 인기가 아주 전국적으로 폭발적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수조에서 꺼내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일단 선홍빛 속살 사이사이 선연하게 박혀있는 마블링이 신선해 보이는데요. 일반 냉동육과 비교해보니 더욱 확연한 차이가 보입니다. 맛있는 고기가 100이라면 냉동된 고기는 한 30% 부위 맛이 안 나온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수중고에다가 진공 포장해서 수중고에다가 보관했을 경우에 육살이 살아있는 그대로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확인해보죠. 냉동고기와 수중 숙성고기를 동시에 구워서 손님들에게 맛 평가를 부탁해봤는데요. 사전 정보는 일체 주지 않고 오로지 맛 비교만 요청했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게 훨씬 맛있었어요. 왼쪽 고기가 훨씬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결과는 만장일치, 수중 숙성고기 선택! 본능적으로 입이 먼저 알아차리는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우리 한우. 역시 입맛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쌀쌀한 가을 날씨에 한우 먹으니까 힘도 나고 기운도 나요. 여러분들도 맛있는 한우 드시러 오세요. 물 좋고 상 좋은 충북 제천에 오셔서 한우 육가공을 직접 해서 중간 마진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분께서 직접 보셔가지고 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가을에 제천에 오셔서 한우 마음껏 드시고 건강들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천 한우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가의 손길로 해체해 최상의 기술력으로 숙성.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 가격까지 저렴한 제천 한우. 찬바람 부는 계절 소고기로 든든하게 속 채우고 건강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제천 한우가 좋습니다. 수상한 곳이 아니었네요. 믿고 먹는 제천 한우 만나봤습니다. 싸고 품질 좋은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게요. 몹쓸 의심을 했네요, 제가. 맛과 품질 그리고 가격의 비밀은 바로 중간 마진을 없애고 또 수중 숙성이라는 방법을 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우 저도 배부를 때까지 좀 먹어보고 싶네요. 아니, 우리 지역 경주도 한우가 정말 유명하잖아요. 또 맛있기도 하고 저렴하기도 하고. 아니 좀 사주세요. 좀 같이 먹으러 좀 갑시다. 얼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가을이 깊어질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바로 안동의 하회 마을입니다. 네, 초가집과 돌담길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파란 하늘과 빨간 감이 익어가는 정말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 정겨운 풍경의 하회 마을에 또 안동 대표 음식도 맛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근처에는 새로 생긴 매력적인 휴식 공간들도 많다고 합니다. 최기정 리포터가 안동 하회 마을의 여행 가이드로 나섰습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여러분, 제가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요. 안동하면 바로 여기가 떠오르잖아요. 바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하회 마을입니다. 입구에 보세요. 떡하니 세계유산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 오! 이게 바로 유네스코 마크예요. 이게 유네스코 마크. 저도 처음 봐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회 마을을 샅샅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로 여행 가는 거예요.
복장이 좀 아니죠? 그냥 갈 수 있나요? 변신해야죠. 잠시만요. 짠! 여러분 복장 어떻습니까? 짜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완벽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하회마을 속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와 가시죠! 이곳 하회마을은 지난 2010년 그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지정되었다고 하죠. 멋스러운 담장 따라 전통을 느껴봅니다. 여러분, 이곳 하회마을은요 정말 전통의 멋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기와집도 멋있고요. 근데 독특한 점은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초가집이 이렇게 초가로 이렇게 얽히설키 얽어놓은 초가집이 많다는 겁니다. 독특하죠? 그리고 마을 여행하실 때 주의할 점, 다 살고 있는 집집마다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보셔야 돼요. 따라오세요. 양반을 대표하는 기와집, 그리고 서민을 대표하는 초가집, 두 문화가 한 곳에 모여 특유의 고즈넉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It's very beautiful. I just came back from Seoul, so it's so different, which is amazing. I've never seen a place like this. So for me, it's great to get to know a bit more about Korean culture outside of Seoul. So I'm very happy. It's beautiful. So yes, no, it's great things. It's great. It's great. It's beautiful.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처럼 한국의 정취가 듬뿍 묻어나는 하회마을은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의 사랑까지 한몫에 받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이 나무 그늘, 그죠?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됩니다. 이 하회마을 너무 좋습니다. 하회마을. 여러분, 이 하회마을, 마을을 둘러보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물길이 마을을 휘감아 돌아간다 하여서 하회마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좋다. 물길이 굽이쳐 돌아가기 때문에 물돌이동 혹은 하회. 가만히 그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산 좋고 물 좋은 동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듯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안동 하회마을 쭉 둘러봤는데 정말 멋있죠? 너무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배고파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밥 먹고 갑시다. 근데 안동 하회마을까지 왔는데 아무거나 먹을 수 있나요? 안동의 맛을 보러 함께 가보시죠. 여기입니다, 여기. 들어서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아주 그냥 진동을 하는데. 아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거 보니까 사장님이시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 오면 안동을 대표하는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네, 안동 찜닭하고 안동 강고등어입니다. 안동 대표 관광지에 안동 대표 먹거리가 빠질 소냐. 넉넉히 구경하는 사이 어느새 울리는 배꼽시계 멈추러 구원투수 등판. 자자, 본격적인 먹방 들어갑니다. 매콤달콤한 찜닭을 고르자니 짭조름한 고등어가 울고, 바다의 맛을 고르자니 육지의 맛이 울고, 찜닭이냐 간고등어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실 요즘은 전국 어디에서나 찜닭과 간고등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곤 하지만 현지에서 먹는 그 맛이 또 얼마나 기가 막히게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도둑이야! 도둑! 이 안동 강고등어 찜닭이 이게 밥도둑이네요, 진짜. 정말 맛있어요. 서울에는 그전에는 먹었을 때는 우리는 빨간색 닭 도리탕이라고 하죠. 그게 단 줄 알았는데 이 간장연잎이랑 매콤하게 하는 거는 정말 색다른 음식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제는 너무나 유명해서 이 안동 찜닭이 서울에서 맛볼 수 있잖아요. 맛보죠. 하지만 안동에서 달라요. 직접 맛보던 안동 찜닭은? 달라요. 그 안동에는, 서울에는 체인점인데 여기에 그런 깊은 맛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깊은 맛. 네. 한 입 들어가는 순간 입속에서 말해 뭐예요.
눈호강도 했겠다. 배도 불렀겠다.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디저트! 후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온통 주택분! 분명히 이쪽 어딘데?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찾고 있냐고요? 아니, 배도 든든하게 채웠겠다.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바로 후식. 아니, 그런데 왜 카페를 이 골목에서 찾고 있냐고요? 안동에서의 후식 카페는요, 달라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분명히 이쪽은 이쪽입니다, 이쪽.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골목 속 숨은 명소 바로 한옥 카페였습니다. 전통의 먹과 현대의 맛이 만나 환상의 케미 자랑하는 이곳은 한창 인기 만점 뜨고 있는 핫 플레이스라고 하네요.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멋스러운 한옥에서 이 클래식 음악과 함께 향긋하고 맛있는 커피 한 잔. 커피 향은 정말 좋고요. 커피 맛은 더 좋습니다. 사실 이 한옥하면 전통적인 것, 그리고 이 클래식과 커피, 이 아메리카노는 현대적인 것.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이 공간 안에서는 너무나 조화가 잘 됩니다. 여러분, 한옥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드셔보세요. 아이고 신났다 신났어. 어깨춤이 절로 나올 만큼 기정 리포터 마음에 쏙 든 이곳은 낙강 물길공원. 와, 여러분 너무 멋있죠? 이곳은 안동댐과 월영교 바로 옆에 있는데요. 개방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아는 사람들만 아는 바로 그런 비밀의 공간입니다. 여러분, 이곳 오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춤이 절로 나옵니다. 절로 나와요. 정식 명칭은 낙강 물길공원이지만 아직 아는 사람에게만 입소문 타는 중이라 별명도 비밀의 숲. 물과 나무 그리고 바람이 머무는 힐링 최적 장소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은은하고 웅장한 매력을 뽐내는 낙강 물길공원. 자연 속에서 휴식을 얻고 싶은 사람들에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게다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는 물론 가족 나들이에도 안성맞춤이고요. 숲과 폭포가 주는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 덕분에 사진 찍기에도 그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진 숲에 폭포도 있고요, 분수도 있고 편안한 쉼터도 있고요. 이제 날도 선선해지는데 초록이 그리운 분들 이 공원으로 빨리 오세요. 그리고 덤으로 어디서 사진을 찍어도 다 작품이 됩니다. 저도 작품 짜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안동여행 어떠신가요? 아니, 그런데 먹고 돌아서니까 벌써 또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이번에도요, 안동에 특별한 맛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디냐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맛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곳에 오면 안동에 특별한 맛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그건 뭔가요? 헛제사밥 전문점입니다. 와, 여러분, 이름만 헛제사밥. 하지만 맛과 정성 가득한 제사상을 받았습니다. 오, 정말 푸짐한데 명절 때만 받았던 제사상. 오늘 맛 좀 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먹을 복 제대로 터진 기정 리포터. 갖은 채소 넣고 밥하고기 뚝딱 넣고 잘 비벼보는데 잠깐 뭔가 빠진 것 같은데요? 고추장이 없죠? 그렇습니다. 안동 헛제사밥의 특징이요, 이게 고추장이 아니라 간장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요, 간장으로 은은하게 간을 해서 나물들이 있는 그들의 맛과 향을 음미하는 거죠. 모든 음식에다 천연 조미료입니다. 천연 조미료. 생선 보이시죠? 강고등어. 이게 바로 상어고기.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게 상어 산적입니다. 앞에 조기도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이 안동이 내륙 지방이라서 생선이 올라가면 최고의 제사상이라는 거죠. 예, 맛보겠습니다. 문어와 상어고기가 올라가는 안동적의 특별한 제사상을 그대로 옮긴 헛제사밥. 입으로 느끼는 안동의 맛이랄까요? 신선함이 살아있네.
싹싹. 아우 맛있다. 여러분, 안동이 유교의 고장 그리고 정신문화의 수도인 만큼 정말 이 허채사밥의 말로 정말 의미 있는 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허채사밥 한 끼 잘 먹었습니다. 잠깐만요. 예? 다 먹었는데? 예, 이거까지 드셔야 돼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요? 이게 우리 천연 소화제입니다. 안동 식혜. 천연 소화제 안동 식혜? 예. 오, 이걸 먹어야 진정한 마무리인가요? 그렇죠. 이거를 잡사야 오늘 음식 드신 게 소화가 다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맛보겠습니다. 이야, 안동 식혜 빛깔부터가 아주 예쁜데요? 잘 먹었다. 안동 식혜까지 마무리. 여러분, 안동에서 즐기는 근사한 한 끼 허채사밥으로 채워보세요. 바쁜 일상 속 쉼표를 찍어주는 안동 여행. 맛과 멋, 과거와 현재가 모두 있는 안동으로 놀러 오세요. 낮이나 밤이나 안동은 정말 좋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안동 여행 어떠셨나요? 정말 알찬 하루 아니었습니까? 볼거리면 볼거리, 먹거리면 먹거리. 정말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도시 안동입니다. 여러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 가을 어디로 여행 가시겠어요? 안동이 가을 여행지로 딱 그냥 기가 막히네. 네,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귀농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청년 귀농인들도 요즘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뭔지 아세요, 정진 씨? 글쎄요, 농사법을 익히는 일, 아니면 또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농촌에 적응하는 일, 아니면 태풍 피해 그런 것들 아닐까요? 맞습니다. 아마 비슷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서도 청년 귀농인들은 어려움이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합니다. 바로 외로움인데요. 이 농사를 지으러 돌아간 고향에 또래 청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 외롭다고 해요.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저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저도 포항에 와서 이제 친구가 없잖아요. 많이 외롭거든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소통하는 이런 친구들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마 이분들 보시면 다른 지역의 청년 귀농인 분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서 더 즐거운 귀농 이야기, 순창군 오진의 오영재를 지금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죠. 여기 더불어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오진의 형제들의 하루를 소개합니다. 부지런한 농촌의 아침. 꿀벌도, 호기심 많은 나비도, 농부 신성원 씨도 이곳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천일홍이에요. 이거 이제 향은 없어요. 근데 이게 드라이 플라워를 만들면은 잘만 보관하면 한 3년 정도 가거든요. 귀농 3년차 성원 씨의 하루 일과는 꽃과 함께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꽃 따고 작업하고, 누가 알려주기보다는 자기가 겪어보면은 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제가 고성에서 10년간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접고 16년도에 바로 고향집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러면 집에가 피네. 하긴 12시는. 이거 생각도 안 했어. 우리는 이제 도시로 좀 편히 살아야지. 시골에 살면은 힘들어. 시골 사람들은 거운다 다 나가기를 바라지 농사 짓고 싫어해. 다 부모 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골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익지 않은 양봉을 배우고 꽃을 기르며 자연스레 농부의 삶을 체득해가고 있는데요.
그가 농부의 삶을 결심한 건 4년 전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형이 가족 곁을 떠났어요. 사고로 이제 가족 곁을 떠났는데 그걸 떠나는 시점에서 부모님이 좀 약간 사고가 좀 많이 나셨어요. 일하시다가 하우스에 떨어지셔가지고 아버지가 어깨 파열이 다 일어나시고 농사일을 못 하실 정도로 이제 몸이 망가지셔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말렸고요. 굳이 지금 내려갈 필요 있겠냐, 나중에 내려가라 이런 식으로도.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집이 더 저한테는 소중했기 때문에. 앞길이 보장된 군인의 삶을 뒤로하고 그는 부모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한 농부의 삶은 그에게 커다란 만족을 줬는데요. 일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자기도 이제 필요하니까 시골로 내려올 텐데 그게 나중에 하다 보면은 재밌어질 거고. 옛날 군대 있을 때는 뭔가 되게 여유가 없었어요. 마음적으로든 몸적으로는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되게 여유로워요. 좀. 고추도 쪼글쪼글해요. 농사의 멘토는 부모님입니다. 쪼글쪼글하지 않냐? 사람들과 나누고픈 마음에 늘상 몸이 고된 것을 택하는 부모님이 안쓰럽지만 넉넉한 그 마음 씀씀이도 배워가는 성원 씨입니다. 먹을 것만 하니까 먹을 것만 해가지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싫어요. 그냥 먹을 만큼만 하고 벌 위주로 그냥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몸 고생하기 왜 지금 많이 심어가지고는. 아니지. 내가 이렇게 현 사람 있으면은 하라고? 아니 이게 되라고 있어. 닫아? 꺼버려? 아니 꺼. 부모님이 계셨지만 그의 마음 한켠엔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일 진짜 힘들었던 건 진짜 말 그대로 외로움이었어요. 진짜 외로웠거든요. 왜냐면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랬냐 보니까 부모님 세대와 제 세대가 생각하는 게 달라요. 부모님이 추구하는 게 있고 제가 추구하는 게 있고 이제 마찰이 있다 보니까 저 같은 또래를 찾고 싶은 거죠. 어느 날 성원 씨에게 큰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분리해서 고철은 고철대로. 고철 모아놓으면 이제 고철은 그냥 부르면 가져가니까 그걸 그냥 날짜로 진짜 해야겠네요. 각기 다른 사연으로 순창해왔지만 이보다 마음이 잘 맞을 수 없다는 청년들. 이들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 오진의 멤버들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뭔가 지역에 소득이 되는 일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모인 단체거든요. 근데 이 단체가 그냥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원들 뭐 일이 있으면 같이 와서 고민도 같이 해결하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같이 으쌰으쌰하는 그런 형제들이 생기니까 서로에게 힘들 때 위로가 되고 즐거울 때 즐거움도 나누고. 오진의 회원들이 모여서 같이 활동하니까 많이 외로움이 좀 사라졌죠. 왜냐면 내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나만 느낀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느낀 거고 저 사람도 느끼고. 오진의 형제들의 실무를 담당하는 총무 서현국 씨는 복숭아 수확이 한창입니다. 복숭아 농사 이제 조금 감이 좀 잡혀져.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다가. 저는 귀촌 8년 차고요. 이제 전업농으로 들어간 지 3년 차. 어렸을 때부터 뭐 학교 끝나고 오면 부모님 도와드리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농은 3년 차지만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하는 거는 3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냥 늘상 해왔던 걸 그냥 지금 이제 제가 하는 거죠. 어릴 적부터 어깨너머로 배운 농산일에 귀농을 결심하면서 발로 뛰며 알게 된 농업인의 길. 이제는 나름 농산일의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걸고 살짝 돌리면 이쁘게 들어가요. 돌려. 6월부터 이제 농업 준비를 하게 된 이제 1년차 초보입니다. 놀러 오다가 자주 이제 접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이제 휴가철이라든가 그럴 때 문득문득 이제 제가 생각났을 때 왔었던 곳이 여기였고요. 이 친구 도움을 받으면 제가 생각했던 꿈이 아닐 수도 있겠다. 대를 이어 흑염소를 키우는 귀촌 2년차 김선택 씨. 폭염에도 혹한에도
흑염소의 식사 시간은 꼬박꼬박 지킵니다. 좋은 공기, 좋은 물, 좋은 환경에서 이게 동물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같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도시 생활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마음적으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큰맘 먹고 들어왔는데 그때도 마음이 많이 왔다리 갔다리 했었어요. 제가 추구했던 거는 그 자연과 벗삼아서 있을 때 제가 마음이 평화롭고 더 즐거웠고 행복했거든요. 그런 같은 가치관을 가진 이제 농부들이 많아지고 젊은 청년들이 또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더 행복한 농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훑으면 돼. 조심스럽게. 이렇게? 그냥 먹어봐. 약 안 하는 거니까. 어차피 친환경이니까 상관없어. 살짝 써. 아, 크네. 살짝 쉰 게 아니네, 형님. 많이 크네. 근데 이 맑아지네, 정신이 형님. 이거 먹으니까. 정신이 확 드는데? 농약을 친 작물을 먹으면 자기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건 기본적으로 생활하잖아. 그죠. 근데 농약을 치면은 솔직히 농약을 제일 많이 먹는 거는 그 농약을 치는 당사자거든, 농부거든. 그긴 하죠. 나는 그냥 나의 건강을 위해서 농약을 안 칠 뿐이야. 건강을 위해서? 나는 철저히 나를 위해서. 오형제의 만남은 더불어 함께 살기를 바라는 귀농 청년들의 모임에서 시작됐습니다. 순창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나 이런 걸 군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 위탁 운영을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그 객관적으로 귀농이나 이런 걸 바라볼 수 있고 교육 또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귀농 정책을 펴고 있는 순창에 약간 신뢰가 더 갔었어요. 이 염소 즙이야? 먹어도 되죠. 무슨 꿀이야? 이건 아로니아. 이게 다 이제 숙성이 돼가지고 처음 그때 먹었던 거 많이 다를 거예요. 이거 진짜 세상에 사과밖에 없는 것 같아. 이건 사과인데 사과는 무척 달아요. 특유의 향이 나긴 해, 나야 다. 이 상태로 빵에 발라 먹으면 그냥 이 상태로 굉장히 훌륭한 메뉴가 되거든요. 그죠,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농촌이라는 곳이 청년들한테 이루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같이 발을 모아서 함께 치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에요. 아직 뭐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서로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를 논하기에는 당장에 보여지는 유형의 것은 없어요. 처음에 누구나 다 힘드실 거예요. 힘드신데 뭔가 도움을 원하신다면은 저희가 그 가려운 부분에 조금이라도 사이다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 조금은 느리더라도 우리가 지향하는 길입니다. 굳은 일도 기쁜 일도 함께 나누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형제들. 오늘도 오진의 오형제의 하루가 기분 좋게 저물어 갑니다. 네, 순창에서 희망찬 귀농 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오형제라고 해서 친형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친형제와 거의 다름없는 분이죠. 이 양봉하시는 분도 있었고 복숭아 농사 짓는 분도 있었고 흑염소를 키우는 분도 있었잖아요. 종목은 조금씩 다르지만 서로 돕고 고민을 나누면서 그 우정을 쌓아가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네, 고향을 다시 일구기 위해 돌아간 청년들인 만큼 또 누구보다도 마을 발전을 위해 앞장서실 것 같고요. 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훈훈한 오형제 이야기 잘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색 캠핑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캠핑장 같은 곳이 아니라 도서관이래요. 네, 맞아요. 이 도서관에서는 언제나 조용해야 되고 또 뛰면 안 되고 책만 읽어야 되는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도서관이 어떻게 아이들의 캠핑장으로 변신한 걸까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피디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자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무슨 이 시간에 촬영을 해요? 완전 야밤이에요. 밤에 무슨 그리고 도서관에서 대체 아이템이 뭔데요? 미리 알려주면 재미없죠.
아니, 도서관. 아, 무슨 수험생들 찍으러 가는 건가? 일단 들어가서 확인해 보자고요. 야심한 시각, 경윤 씨가 찾아간 곳은 원주 시립도서관입니다. 어머, 우리 친구는 아빠 손 꼭 붙잡고 왔나 봐요. 그런데 가만 강의실 풍경이 뭔가 좀 다릅니다. 아이들과 함께 온 부모님들이 죄다 아버님들이네요. 엄마가 가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도서관에서 하룻밤을 딸아이와 함께 지낸다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있고. 직장 관계상 네네. 저 평일에는 떨어져 있는데 아. 이제 아이를 이제 평소에 함께 이제 하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아빠랑 오순도순 놀면서 많이 놀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친구들이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아빠 고마워. 아빠 고맙고 사랑해. 아빠 고마워. 세상의 아빠들을 가장 힘나게 하는 말이 아닐까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빠와의 레크레이션 시간. 함께 눈을 맞추고 춤을 추는 사이 서로의 거리는 한 뼘 더 가까워집니다. 아빠의 이름으로 흔들어 주세요. 에이, 경윤 씨는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경윤 씨. 아빠와 함께하는 안전교육 시간도 있었는데요. 바로 심폐소생술. 우와, 우리 친구들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배운 건 직접 실습을 통해 몸으로 바로바로 익혀보는데요. 먼 훗날 위급 상황이 닥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지금 안전교육 했죠, 게임 했죠, 로드맵 했죠, 퀴즈까지 했는데 이거는요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본방이 시작됩니다. 본방 스타트. 지금까지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아빠와 딸의 기막힌 동거가 시작됐으니 어디서 많이 본 요상한 광경이다 했더니 이건 캠핑 장비 아니에요? 아버님, 아니 지금 이 시츄레이션은 어떤 시츄레이션인 거죠? 아니 지금 무슨 도서관에서 어마어마한 텐트들, 각종 캠핑 장비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건가요? 1박 2일 캠프입니다. 도서관 캠프. 아니 지금 아까 전에 그러면은 뭐 그런 레크레이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캠프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1박 2일이에요. 1박 2일이요? 네, 아침 8시까지. 그 누가 도서관에서 텐트를 칠 생각을 했을까요?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기막힌 이색적인 캠프. 이쯤 되면 이 캠프를 기획한 분의 심오한 뜻이 궁금해지는데, 아니 도서관에서 지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을 보면 아빠랑 같이 오는 친구들은 정말 없어요. 무조건 엄마 손잡고 저희 도서관을 많이 방문을 해주는데, 요즘에 또 캠프가 대세이기도 해서 아빠와 함께 하는 캠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진짜 좋네요. 아빠랑 함께 도서관에서 읽고 싶은 책도 마음껏 읽고 캠핑 기분도 내고. 내가 말했어. 아빠가 오늘 아빠가 읽어준 동화책은 평생 잊지 못하겠죠. 다람쥐는 나무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아빠하고 둘이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오늘 너무 기회가 좋아서 아빠하고 지성이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가 너무 좋아했어요. 네. 도서관이 빛나는 밤! 이번에는 태장동의 도서관으로 가볼까요? 뭐 만들고 있다고? 나 못 만들어. 블로그로 스파이더맨 만들고 있어요. 독서 노트.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노트예요. 블로그로 만드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노트. 친구들은 이 알록달록 블록들로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아니 이 블록을 가지고서 독서 노트를 만든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어머, 아유 너무 이쁘다. 원하는 블록 모양을 만들어서 독서 노트에 붙이면 이것이 바로 나만의 개성 만점 독서 노트가 됩니다. 그렇다면 경윤 씨의 솜씨도 좀 볼까요? 지금 뭘 만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만든 이 블록 노트에 붙일 아이템은 우리 명수 MC에게 바칩니다. 바로 개뼈다구. 그런데
그런데 왜 블로그로 독서노트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놀이를 통해 또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독서노트 만든 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만든 나만의 하나뿐인 독서노트이다 보니까 더 아이들의 애정을 갖고 그거를 더 활용하지 않을까. 예, 박수 치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그림책을 만드는 그림책 작가 이범재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이번에는 동화 작가가 직접 들려주는 북토크 시간입니다.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며 읽는 독서도 좋지만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직접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 귀에 더 쏙쏙 들어오겠죠. 게다가 오늘은 특별한 이벤트도 보여주신대요. 선생님이 표현하려고 도서관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림책 이야기도 들려주고 또 제가 또 그림책 작가이기도 하지만 또 샌드 아트도 해요. 샌드 아티스트이기도 해서 또 아이들에게 그림책뿐만 아니라 이제 샌드 아트로도 이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요. 그래서 민들레의 모습이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들레 꽃은 점점 모양이 바뀌기 시작하더니 하얀 홀씨로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민들레는 보면 볼수록 신기한 샌드아트의 세계. 친구들도 직접 참여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네요.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뭐가 됐어요? 드디어 나비가 됐네요. 박수! 이런 공연들이 더 많아져서 아이들하고 평상시에도 자주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대는 많이 안 하고 왔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저도 대만족이에요. 옛날 도서관은 책만 이렇게 있어서 좀 딱딱했는데 여기 오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도서관으로 나들이 떠나오니까는요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가을은요 뭐니 해도 책이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나들이 꼭 떠나보시기 바랄게요. 어디로요? 바로 도서관으로요. 어머! 네, 아빠와 함께하는 도서관 캠프 잘 봤습니다. 이 도서관에서 텐트를 치는 것도 멋지지만 아버지와 함께 책을 읽다 잠드는 것도 참 행복한 경험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귀에 쏙 들어왔던 이야기가요. 주말에 아빠 손 잡고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는 거. 대부분이 엄마 손을 잡고 온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버님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아빠가 된다면 아이 손 꼭 잡고 이 책도 읽어주고 잘 놀아줄 텐데 여자친구가 없네요. 예. 아무튼 이 아버지가 이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게 그렇게 아이들한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하지만 또 직장 생활하느라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주말에 1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도서관 나들이 하면서 아이들과 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이렇게 간만에 시간 내셔서 도서관에서 책 읽으면서 여유를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전국시대와 함께 조금이나마 또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알차고 더 재밌는 소식 모아서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